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번 좀 간단히 내용 하나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이런 거예요. 팀원의 하극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고객사로부터 이제 팀장님의 고민 하나를 이제 받았는데요. 요걸 가지고 이제 강의 시간에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 팀장님의 고민 그 적으신 내용 그대로 제가 전혀 손을 안 보고 한번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팀원 중에 특정 인원이 하극상을 보이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극상을 반드시 응징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행위가 상식을 뛰어넘을 때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어, 이 하극상 행동이라고 인식하신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사람마다 상식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요것도 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로만 받은 상태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하극상에 대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요즘에 뭐 팀장 리더십 강의를 제가 뭐 거의 하니까 보면은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팀원의 이 하극상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우선 그러면 하극상이 사전적으로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예의나 규율을 무시하고 윗사람을 꺾고 오름.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뭐 낮은 사람이면 윗사람한테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라는 일종의 예의 같은 게 암묵적으로 좀 있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그게 규율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윗사람을 꺾고 올랐다. 뭐 이런 의미가 하극상이라고 하네요. 요즘에는 이제 수평 문화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팀원의 하극상 행위에 대해서 뭔가 엄격하게 조치를 했을 때 이걸 꼰대라고 좀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어떤 그런 조치를 하는 거를 주저하는 그런 팀장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팀장님들께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경영진의 그런 성과에 대한 압박, 이런 게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팀원들과 한 마음이 돼서 정말 팀장의 어떤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해도 모자랄 그런 판임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팀원의 어떤 하극상, 이런 건 가뜩이나 팀장이 괴로운데 정말 더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이죠. 여기다가 이제 또 팀장의 이 에너지를 굉장히 빠르게 소모하게 됩니다. 여기에 막 집중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성과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생활에 있어서 팀장도 굉장히 자기 생명에 큰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팀장으로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극상 행위는요, 일종의 갈등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갈등이 뭐냐?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그런 상태,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팀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팀장으로서 팀원에게 기대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와 많이 다른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충돌한 그런 갈등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한 것을 말씀 좀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팀원의 하극상과 같은 그 불편한 행동 있잖아요. 이게 나한테만 하는 거냐를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그 하극상 같은 행동을 갖다가 팀장인 나한테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선배나 뭐 다른 상사한테도 마찬가지로 하는 행동인지를 보시라는 거죠. 나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행동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은
내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 개인 특성이 있고 계급 차이가 있고 신분 불일치, 또 목표의 차이와 또 상호 의존도, 그리고 자원과 어떤 보상 또는 시스템의 부족, 이런 것들이 원인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한테도 다 한다라고 하면은 개인 특성으로 인한 갈등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진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보다 연장자나 선배나 뭐 상사에 대해서 뭐 고개 숙이는 이런 행위 자체가 되게 불편한 성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인 특성은 바뀌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럼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팀 성과에 있어서 해당 팀원의 가치가 높으냐, 팀장 입장에서 봤을 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치가 낮은 팀원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뭐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데려간다, 뭐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다 이거죠. 개인 특성이기 때문에 이거 안 변해요. 그래서 법 또는 회사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는 팀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갈등에는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과업 갈등이 있고, 과정 갈등이 있고, 이제 관계 갈등이 있는데, 이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나 뭐 절차 같은 것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갈등, 이걸 이제 과업 갈등이라 하고, 또 업무를 이걸 누가 맡을 거냐 하는 그 배분에서 생기는 갈등을 갖다가 과정 갈등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아우 상대방이 너무 싫다. 예,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는데 요런 거를 갖다 이제 관계 갈등이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갈등 얘기를 하면은 뭐 적당한 수준이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여중에서 이제 과업 갈등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이제 아까 역할을 나누는 뭐 배분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과정 갈등 같은 경우에는 또 이해가 길어지면 관계 갈등이 또 되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 관계 갈등이 되면 일단 서로 헤어지는 거 말고는 별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하극상을 이미 여러 번을 만약에 경험했다라고 하면은 이미 관계 갈등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엄격하게 대하시는 거죠. 안 변할 거니까. 그래서 해당 팀원이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낮으니까 엄격하게 대하고 내쫓는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사가 등장하는 영화에서 보면 단골로 나오는 캐릭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범죄도시 같은 영화 보시면은 마동석이 맡은 캐릭터 그렇죠. 성과를 엄청 잘 내는 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는 잘 내는데 상사의 말은 진짜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 막 하고요. 사고도 진짜 잘 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은 일에 대한 욕심이 많고 잘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거죠. 이런 캐릭터의 후배를 상대하는 그 선배들이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습을 항상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보면 최대한 인내하면서 그 후배를 잘 챙겨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성과 되니까 상전에 가깝게 모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같이 있는 팀원이 나한테만 그러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모두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두한테 그러면 이제 개인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인의 어떤 그 가치를 보시고 낮으면 그냥 엄격하게 대해서 그냥 조직에서 내보낸다. 거의 뭐 이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가치가 있으면 어쩔 수 없다 이거죠. 후배라 하더라도 팀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엎드리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나한테만 그런다. 라고 하면 이유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회사에서 이 팀장은 팀원에 대한 평가권이 있기 때문에 팀원 입장에서 하극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극상을 한다는 거는 팀장이 자신한테 데미지를 줄 수 없을 거다라고 판단해서 자신이 뭔가 그러니까 경쟁자로 바라보는 거죠. 팀장을. 그래서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인간이요, 이게 태어나서 한 살이 되기도 전에 자신의 뭐 형이나 누나나 오빠, 언니 이렇게 바로 윗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경쟁 상대로 보는 본능이 있대요. 그러니까 팀원이 본능적으로 팀장을 질투하는 마음에서 나타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경우다라고 하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일단 팀장으로서 나 자신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화를 내시거나 뭐 팀원들 앞에서 다른 팀원들 앞에서 해당 팀원을 막 혼내는 등의 이런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밀리지 않고 단호하면서도 건조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업무 매뉴얼이나 규정에 따라 대하고 구두로 뭔가 피드백을 해줬어요. 네거티브한 측면에서. 그렇다고 하면 또 회사 메일로 피드백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방식의 공식적인 자료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팀장으로서 확실한 상벌 또는 실력 발휘를 딱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시거나 또는 내가 확실히 당신의 상사다라는 점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래도 안 되면 HR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 상황들을 여러 증거들과 함께 알려주시고 이제 해고 또는 뭐 권고 사직까지도 고려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데미지를 이제 본인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팀장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강력한 저항, 뭐 또는 뭐 어떤 실망에서 나오는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보면 이제 상대가 신뢰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요인 중에 하나 이상의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진정성 논리 공감입니다. 이게 뭐 전문가들마다 이제 뭐 약간씩 용어나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 프라이와 모리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진정성은 뭐냐면 일관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거나 뭐 이런 거죠. 뭐 말과 뭐 행동이 언행일치되는 거. 뭐 이런 거고요. 논리는 문제 해결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전문성이 그만큼 있다라는 측면이고, 공감은 뭐냐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게 정말 나를 위한 행동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팀장 입장에서는 뭘 해보셔야 되냐면 하극상을 한 팀원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좀 성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좀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팀장으로서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나는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그 진정성과 공감의 문제가 있으신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팀장으로서 나는 분명히 그 팀원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는데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이제 그 진정성과 논리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팀장으로서 나는 다른 팀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일관되게 대했어요. 또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과 방법을 바탕으로 그 팀원을 내가 대했다라고 하면 논리와 공감의 문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혹시 어떤 게 문제가 있었을까를 스스로 점검을 좀 일단 해보시고 만약에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신뢰하는 멘토의 좀 도움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가치 있는 팀원이기 때문에 성찰의 결과에서 만약에 내가 세 꼭지 중에 하나 이상의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되도록 빠르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고 진짜 내 행동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너무 성급하시면 안 되는 게 한 번 뭐 사과하고 내 행동 한번 바꾸겠다고 뭐 노력하고 했다고 해서 바로 그 팀원이 나를 신뢰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나의 영향력 발휘 수준은 어떠하냐라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뭔 얘기냐? 이 팀장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게 결국은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을까? 이걸 생각하시는데, 제가 좀 제안 드리는 거를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좀 접근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냐? 첫 번째는요. 멋진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는요,
보통 아무리 구성원들한테 혹독하게 대해도 존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뭐 대표적이죠. 예, 그렇지만 또 멋진 비전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어렵죠. 예, 우리가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참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구성원들을 연합시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좀 뜻을 함께하는 그런 이제 구성원들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 주변에. 예, 그러면 물론 이제 이게 쉽지는 않아요. 예, 이 리더와 구성원 간에 팀장과 팀원은 어쨌든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하극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팀원을 고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영향력이죠. 하지만 이 역시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것도 좀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은 해보실 수 있는 게 바로 환심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팀원이 호의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뭐 칭찬과 같은 어떤 친근한 행동을 하시는 거죠. 이건 사실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도 진짜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팀원과 뭔가 의견을 뭔가 이렇게 나누는 고민을 상담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팀원과 업무 수행 등에 있어서 단순히 지시하고 관리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는 팀장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행동은 이제 팀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팀장이 자신을 인정한다라고 보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팀장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면, 제대로 가치 교환을 하십시오. 이게 뭔 얘기냐? 다른 말로 하자면 제대로 성과 관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팀원들한테 합리적으로 목표를 배분하시고 또 과정을 관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명확하게 피드백하시고 또 공정하게 성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 팀원한테 더 높은 보상이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하시면 참 영향력을 갖춰간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면 팀장으로서 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 뭐, 내가 평가하는데, 뭐, 상대 평가를 우리 회사는 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만 좋은 평가 줄 수 있고, 다른 팀원들한테는 주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공정한 평가를 하면은, 과연 그럴까요? 예, 상대 평가라는 그 범위 안에서도 상대로 더 잘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 맞춰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예, 성과 관리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또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